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작품은 루이스 캐럴 작가님의 이상한 나라 앨리스 작품입니다. 비둘기와 헤어진 앨리스에게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앨리스는 집을 보며 2분가량 무엇을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때 숲에서 제복을 차려입은 하인 하나가 느닷없이 뛰어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앨리스는 제복을 입었으니 하인이라 생각했지만 얼굴만 봐서는 물고기라고 불러도 손색 없을 정도였답니다. 하인은 주먹으로 문을 요란하게 두드렸죠. 그러자 둥근 얼굴에 개구리처럼 커다란 눈을 가진 또 다른 제복 하인이 문을 열어주었고요. 앨리스가 가만히 보니 두 하인 모두 머리 전체에 밀가루라도 뿌린 듯 하얗고 곱슬거리는 머리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앨리스는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참을 수 없을 만큼 호기심이 동했습니다. 그래서 숲 밖으로 살금살금 기어 나와 엿듣기 시작했어요. 물고기 얼굴의 하인은 먼저 자기 몸짓만 한 커다란 편지를 옆구리에서 불쑥 꺼내더니 이를 다른 하인에게 건네며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작 부인계 여왕 폐하의 크로켓 경기 초대장이요. 그러자 개구리 얼굴의 하인도 같은 엄숙한 목소리로 단어의 순서만 살짝 바꾸어 되뇌었습니다. 여왕 폐하로부터 공작 부인을 위한 크로켓 경기 초대장이요. 그리고는 둘이 함께 깊이 허리를 숙였는데 그만 곱슬머리가 서로 뒤엉키는 바람에 우스꽝스러운 모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앨리스는 이 모습이 너무 웃겨서 소리가 들릴까봐 얼른 숲속으로 다시 숨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잠시 후 앨리스가 다시 살짝 내다보니 물고기 얼굴 하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고 개구리 하인만 문 옆 당바닥에 멍하니 앉아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앨리스는 조심스레 문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두드려봤자 아무 소용없소. 하인이 말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소. 첫째, 나 역시 그대와 같은 문 밖에 있으니 말이오. 둘째, 안에서 너무 소란스러워서 그대 목소리를 도저히 들을 수 없을 거요. 과연 안에서는 끊임없이 으르렁거리고 재채기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접시나 주전자가 산산조각이라도 나는 듯 쿵하는 요란한 소리가 간간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하나요? 앨리스가 물었습니다. 하인은 앨리스에게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만약 우리 사이에 문이 놓여 있다면 그대가 문을 두드리는 게 말이 될 수도 있소. 예를 들어 그대가 안에 있다면 그대가 문을 두드려선 내가 그대를 내보내 줄 수도 있지 않겠소. 그는 말을 하는 내내 하늘만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앨리스는 그 태도가 참으로 예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 그의 눈은 거의 머리 꼭대기에 붙어 있는 걸. 앨리스는 혼잣말했어요. 그래도 적어도 질문에는 답해줄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들어가야 하죠? 앨리스는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여 물었습니다. 나는 여기 앉아 있을 거요. 하인이 무심하게 말했어요. 내일까지는 바로 그때 집 문이 덜컥 열리더니 커다란 접시 하나가 하인의 머리를 향해 쏜살같이 날아 나왔어요. 접시는 그의 코를 스치듯 지나 뒤편의 나무 중 하나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모레까지도 말이지. 하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금 전과 똑같은 말투로 말을 이었어요. 어떻게 들어가야 하냐고요. 앨리스가 더 크게 목소리를 높여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가 정말 들어가야 하는 것이냐? 하인이 되물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 아니겠소.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앨리스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끔찍해. 앨리스는 혼잣말했습니다. 모든 생명체들이 저렇게 말대꾸나 하고 논쟁만 하다니. 이러다간 미쳐버릴 것 같아. 하인은 앨리스의 말을 자신의 말을 변형하여 되풀이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앉아 있을 거요. 그가 말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며칠이고 또 며칠이고 말이지.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앨리스가 물었습니다. 맘대로 하시오. 하인은 그리 말하고는 이내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오, 저 사람과는 말이 안 통하겠어. 앨리스는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어요. 완전히 멍청이잖아. 리고는 문을 활짝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은 곧바로 커다란 부엌으로 이어졌는데 사방이 온통 후추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부엌 한가운데에는 공작 부인이 산발이 의자에 앉아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고 있었고 요리사는 불 위에 몸을 숙이고 커다란 솥을 휘젓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수프가 가득 담긴 듯 했습니다. 그 부엌에서 재채기를 하지 않는 것은 요리사와 화덕가에 앉아 귀에 걸릴 듯 씩 웃고 있는 커다란 고양이뿐이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앨리스는 자기가 먼저 말을 꺼내는 것이 이의 바른 행동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 조금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왜 저 고양이는 저렇게 웃고 있는 건가요? 채셔 고양이니까 그렇지. 공작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웃는 거야, 돼지. 공작 부인은 마지막 말을 어찌나 갑작스럽고 거칠게 내뱉었던지 앨리스는 깜짝 놀라 펄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음 순간 그 말이 자기가 아닌 아기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용기를 내어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채셔 고양이가 항상 그렇게 웃는 줄 몰랐어요. 아니, 사실 고양이가 웃을 수 있다는 것도 몰랐고요. 전부 다 할 수 있지. 공작 부인이 말했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 저는 그렇게 하는 고양이는 한 마리도 본 적이 없는데요. 앨리스는 대화에 끼어든 것이 무척 기분 좋다는 듯 아주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아는 게 별로 없군. 그게 사실이야. 공작 부인이 응수했습니다. 앨리스는 그 말의 어조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화제를 거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어떤 말을 할지 고민하는 동안 요리사는 불에서 수프 솥을 내려놓더니 손에 닿는 모든 것을 공작 부인과 아기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날아간 것은 부지깽이였고 이어서 냄비와 접시들이 빗발치듯 쏟아져 내렸어요. 공작 부인은 물건들이 자신에게 맞아도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아기는 이미 너무나도 울어대고 있었기에 저 타격들이 아프게 느껴지는지 아닌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 조심하세요. 뭘 하시는 거예요? 앨리스는 공포에 질려 팔짝팔짝 뛰며 외쳤습니다. 저런 귀한 코가 유난히 커다란 냄비 하나가 코 옆을 스쳐 지나가며 자칫하면 코를 날려버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두가 제 일에나 신경 쓴다면 공작 부인이 목쉰 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돌아갈 걸요.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앨리스는 자기 지식을 뽐낼 기회가 생긴 것이 무척 기뻐서 말했습니다. 밤낮이 바뀌어버릴 일을 생각해보세요. 지구는 자전축을 따라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이 걸리잖아요. 도끼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공작 부인이 불쑥 기어들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의 목을 쳐버려. 앨리스는 요리사가 그 말을 알아들을지 궁금하여 다소 불안한 시선으로 요리사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요리사는 열심히 수프를 젓고 있을 뿐 전혀 듣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앨리스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24시간인 것 같아요. 아니면 12시간인가요? 저는 귀찮게 하지 마. 공작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숫자라면 질색이야. 그러고는 다시 아기를 안고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한 소절이 끝날 때마다 아기를 거칠게 흔들어댔습니다. 내 어린아이에게 거칠게 말하고 재채기하거든 당장 때려주렴. 그저 엄마 마음 골탕 먹이려 그러는 것. 널 놀리는 재미를 알아서이니? 부엌에서 후추 냄새로 인해 재채기를 하게 된 앨리스와 공작 부인, 그리고 정신없는 부엌입니다. 이후의 모험은 어떻게 될까요? 뒷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